안녕하세요, 깡터입니다. 깡터의 투자 살롱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투자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들어가 볼까 합니다. 실질적으로 맥스 2%룰, 점진적 패티, 장세 판단 세 가지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2% 룰과 점진적 배팅에 대해서 계속 헷갈려 하세요. 여러 번 설명해도 쉽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오늘은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다시 한번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가 질문을 여러 개 가지고 왔는데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가정을 하나 할 건데요. 제 시드가 1,0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2% 룰을 적용을 한다면 최대 손실금은 20만 원이고 그리고 손절이 이제 마이너스 8%로 잡으면 제가 한 종목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25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 최대 기준인 겁니다. 맥스 2%룰이라는 건 항상 2%를 지킨다는 게 아니라 최대로 내가 손실날 수 있는 게 20만 원이다. 저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는 1% 혹은 0.8% 그 정도로 유지하고 있다가 시장이 지금처럼 눈 감고 사도 오를 수 있는 강력한 강세장일 때는 최대 풀베팅 맥스 2% 룰을 지켜서 2%까지 가고 있는 거고요. 평소에 시장이 약세장이거나 횡보장일 경우에는 1% 미만으로 비중을 줄이는 편입니다. 손절 마이너스 금액은 8%를 거의 저는 픽스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시장이 나쁠 때는 손절을 타이트하게 더 줄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강세장일 경우에는 마이너스 8%까지 열어두는 거고요. 약세장으로 갈 경우에는 마이너스 5%까지 줄이는 편입니다. 그렇게 줄이는 이유는 제가 승률과 손익비 1대3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간단하게 마이너스 8%의 손절을 하면 3할, 즉 손익비 1대3은 24%의 수익 실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약세장일 경우에 손절을 마이너스 5% 하게 되면은 플러스 15%의 수익을 실현하게 되는 겁니다. 약세장일 경우에는 당연히 수익 범위가 낮으니까 쉽게 도전할 수 있겠죠. 강세장일 경우에는 시장이 원래 강하기 때문에 그만큼 열어두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손절 기준에 맞게 손익비를 다시 재조정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제가 책이나 영상에서 계속 너무 레인지하게 범위를 가리키면서 이때 상황에 맞춰서 바꿔가기 때문에 이해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이 상황을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선 2% 룰을 지키고 손절은 마이너스 8%에 한다. 승률과 손익비는 1대3을 지킨다. 이렇게 고정을 시킨 상태에서 연습을 하고 나중에 좀 이해가 되면 그때 바꾸셔도 무관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 룰을 지키면 사실 파산은 안 하겠죠. 근데 이제 돈이 너무 느리게 불어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사실 빨리 부자가 되고 싶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시드가 좀 작을 때는 과감하게 한 10%룰 정도를 하면 안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실 수 있죠. 대신 이제 다음에 못 오시겠죠. 이게 리스크가 커지면 커질수록 돈도 많이 벌 수 있지만은 돈도 빨리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이 몬테카를로 시스템에 의해서 이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 수학적으로 이미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굳이 벗어나서 행동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리스크를 당연히 크게 가져가면 수익도 커지지만 리스크가 커진다는 거 이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부분 희망회로 돌려가지고 상방 위만 보면서 내가 많은 비중 배팅할 거야, 큰 투자할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얼마나 리스크 관리를 해가지고 하방을 막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추세 추정 매매의 승률과 손익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승률은 30%로 매우 낮습니다. 항상 실패할 건데 그렇게 비중을 늘려서 투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다음번 매매할 때 또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중 배팅 자체를 못한다. 이걸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많은 슈퍼게임이 성공한 트레이더들이 비중 배팅에 의해서 성공한 케이스를 많이 봤습니다. 그죠? 근데 그거가 핵심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제가 전업 투자를 10몇 년 정도 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쳐봤겠습니까? 비중 배팅하면서 이 살아남은 사람만 방송에 나오고 유튜브에 나오고 언론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위대한 인사이트를 가졌고 아주 극소수인 거. 반면에 나머지 사람들은 다 시장에서 아웃돼서 없는 겁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중 배팅 이 2% 룰은 무조건 지키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2% 룰을 계산을 할 때 제가 운이 좋아서 수익이 난 거죠. 그러면은 또 그 불어난 금액의 2% 룰을 새롭게 적용을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시드머니는 평가 기준으로 해서 나온 기준으로 계속 하시면 됩니다. 계속 돈을 벌 거니까 이게 중요한 게
퍼센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투자 비중은 커지는 거고요. 자산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투자 비중은 작아지는 겁니다. 즉 자연스럽게 리스크 관리가 되는 겁니다. 시장이 좋으면 내가 눈 감고 사도 주식이 오를 테니까 돈이 벌겠죠. 그러면 계좌가 늘어나겠죠. 근데 늘어가는 만큼 투자 비중도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근데 시장이 나빠지면 내 자산이 점점 줄어들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투자 비중도 감소하게 되는 것. 그만큼 리스크 관리가 자동적으로 일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종목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럼 최대 금액이 정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유닛을 나눈다고 하셨는데 유닛의 개수는 보통 어느 기준으로 결정을 하시나요? 사실 점진적 배팅에 대한 유닛 조절은 개인 취향이거든요. 4개를 하든 5개를 하든 이건 개인 취향이라서 사실 딱 정답이 이렇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항상 헷갈려 하시니까 그냥 간단하게 5개로 나눠서 하시는 게 가장 디폴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게 이 유닛을 나눈다는 게 분할 매수와 점진적 배팅을 헷갈려 하시거든요. 분할 매수와 점진적 배팅은 완전 다른 개념입니다. 분할 매수는 동일한 종목을 내가 얼마나 살 거야 하고 가정을 하고 나눠 가지고 분할해서 사는 게 보통 분할 매수인 거고요. 점진적 배팅 같은 경우에는 분할 매수와는 다르게 최초 내가 얼마를 살지를 정하는 기준인 겁니다. 그게 큰 차이가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헷갈리시나요? 네. 그러니까 분할 매수는 예를 들어 내가 1,000만 원이 있다고 가정해서 A라는 종목을 예를 들어 5분할 하겠다면 50만 원씩 그 종목을 나눠서 떨어질 때마다 그렇게 사서 총 250만 원을 사면 내가 이 A라는 종목을 분할 매수 250만 원을 했구나. 이렇게 되면 매매가 끝난 거죠. 근데 점진적 배팅은 최초에 내가 얼마를 살지를 정한 겁니다. 1유닛을 50만 원이라고 정했잖아요. 내가 A라는 종목을 1유닛을 샀어요. 끝날 겁니다. 근데 A라는 종목이 3R 손익비 1대3에 도달했어요. 이걸 가지고 보통 우리는 성공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성공을 하면 B라는 종목을 2유닛을 사는 겁니다. A라는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B라는 종목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성공하게 되면 유닛수를 계속 올리는 거고요. 실패하게 되면 유닛수를 계속 내리는 것. 그렇게 되는 이유는 시장이 좋고 우호적이고 시장 자체가 추세가 있을 때는 꼭 A 종목뿐만 아니라 B 종목, C 종목도 추세를 만들어 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A라는 종목으로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고 비중을 늘린다. 다음 종목을 얼마나 살지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추세는 지금 A가 있는데 왜 굳이 다른 종목에 놓는 건지. A라는 종목에서 비중을 올리는 건 피라미드의 불타기라고 다른 방법이 있는 거고요. 점진적 배팅은 시장 자체와 이 포지션을 결정한다. 종목에 대한 추세, 개별 종목 추세가 아니라 시장 자체의 추세와 포트폴리오 리스크 관리하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A 종목에서 수익을 냈고 B 종목을 투자할 때는 뭐 비슷한 섹터라든지 아예 다른 종목에 투자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네, 전혀 상관없습니다. A가 반도체고 B가 조선이라고 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걸 통계적으로 뽑게 되면 실제적으로 시장이 좋을 때는 섹터가 하나만 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섹터가 동시다발적으로 지속적으로 다 오릅니다. 지금 시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조선, 당산, 원전 이렇게 돌아가면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주가는 무조건 순환매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섹터, 여러 종목이 다 같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 비중을 조절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게 점진적 배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 지금까지 한 종목 A라는 종목이 24%를 달성했을 때 비중을 늘려서 또 A를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불타기라는 거죠. 네네, 다른 개념입니다. 불타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불타기에 대해서는 사실 그동안 유튜브나 이거에 대해서 제가 크게 언급을 안 했습니다. 크게 언급을 안 한 게 뭐냐면 불타기는 보너스 알파거든요. 비중을 더 올리는 거잖아요. 그만큼 리스크가 더 늘어나게 되는 거고 그 불타기가 없더라도 충분히 수익이 낼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 유튜브를 보시는 초보자분들이 수익을 내고 돈을 벌고 나서 그리고 나서 불타기를 배워도 늦지 않기 때문에 제가 불타기 부분은 따로 아예 집중적으로 얘기할 생각입니다. 불타기가 더 어려운 것 같군요. 네네, 이게 어려운 이유가 심리가 되게 역행하는 거. 평균 단가가 계속 올라가고 잘못 불타기를 하다 보면 그동안 번 거를 다 뱉어내는 수가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밑바탕으로 기본 베이스가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태에서 불타기를 배우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근데 아까 제 시드가 1,0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한다고 했는데 최대 한 번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250만 원인데 거기서 또 유닛을 5개로 나누면 1유닛이 5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처음에 살 수 있는 그 한 종목에 최대로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50만 원인 건데 그럼 나머지 950만 원은 뭐 하고 있는 건가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950만 원을 쉬고 놀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건 동시다발적으로 거의 대부분 일어납니다. 반도체 안에서도 반도체 하이닉스 하나만 보실 거 아니잖아요. 삼성전자도 보시고 소부장도 보시고 여러 개 보실 거잖아요. 그만큼 돈이 쉬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그럼 1,000만 원 있으면은 다 먹나요? 다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러면 손실이 나면 손실이 나면 한 종목당 한 매매당 최대 2%. 저 같은 경우에는 막 새로운 걸 막 그렇게 막 찾아다니지 않거든요. 웬만하면 본인도 매매를 하시게 되면 막 매일 새로운 거 찾아 도파민을 찾아서 그런 매매 잘 안 하게 돼요. 어차피 수익이 나는데 그 시간에 차라리 다른데 자기 개발 더 발전적인 일을 하는 게 훨씬 낫죠. 주식 투자하려면 재테크 말고 저기 인생을 바꾸세요. 투자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언제까지 재테크까지 쫙 해가지고 그냥 그거 해가지고 돈가스 사 먹고 뭐 맛있는 거 사 먹고 이럴 거 말고 길게 봤을 때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인생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업은 내가 조절하고 결정할 수 있는 변수가 너무 적거든요. 대외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근데 투자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나만 잘하면, 물론 이제 좀 시장도 좋고 해야 되겠지만 나만 잘해도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온단 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PD님이 오늘부터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했어요. 기본 유닛이랑 이거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대신 활용을 안 해봤어. 그죠? 처음 하기 때문에 처음 투자는 무조건 1유닛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얘기를 들었더니 삼성전자 이건 무조건 꼭 사야 돼. 이건 꼭 사야 돼. 참을 수 없어. 이래가지고 삼성전자를 사요. 1,000만 원 가지고. 근데 1,000만 원에 삼성전자를 1유닛만 투자할 거니 5개 중에 1유닛만 50만 원치를 딱 샀어요. 그러고 나니까 삼성전자 너무 외로워. 하이닉스 같이 가야지. 하이닉스를 또 사고 싶어요. 하이닉스도 1유닛으로 처음이니까. 너무 반도체만 샀네? 나 저기 방산도 하나 사야겠어. LIG 넥스원, 현대로템 이것도 2개 사자. 이래가지고 그것도 1유닛 사요. 지금 4종목을 샀죠? 예를 든 겁니다. 자, 근데 그 종목이 주가가 막 올라가요. 그래서 손익비 1대3에 도달해서 24%에 도달했어요. 삼성전자가 먼저 24%에 도달했어요. 내일 도달했다. 내일 보니까 삼성전자가 올라가지고 24%에 도달했어요. 근데 또 내가 조선을 사고 싶었어요. 삼성전자가 24% 올라가서 성공했네? 그러면 조선을 사는데 조선은 2유닛. 어제는 분명 1유닛 다 50만 원씩 샀잖아요. 오늘은 2유닛 100만 원 사는 거예요. 전혀 다른 종목. 조선 말고 그 다음에 투자하는 모든 종목들을 다 100만 원씩 사는 거예요? 지금 한 번만 성공했잖아요. 점진적 배팅. 예를 들어 하이닉스도 또 예를 들어 24%에 도달했다? 그러면 3유닛 다음번 사는 150만 원치를 사야죠. 아까 샀던 현대로템이 24%에 도달해서 성공했다. 그러면 다음에 사는 건 4유닛 200만 원치를 사는 거죠. 완전 유레카. 그렇게 되는 거였어요? 실패하면 유닛수를 줄이는 거고 성공하면 유닛수를 올리는 거고. 다 포트폴리오 관리 방법이에요. 그럼 이거는 좀 장이 좋았을 때 이야기인 것 같은데 만약에 장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하시는지. 장이 좋으니까 유닛수를 올려가지고 투자 비중이 올라간 거잖아요. 반대로 장이 나쁘면 계속 실패할 거잖아요. 1유닛만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장이 좋으면 내가 최대 비중으로 투자하게 되죠. 내 포트폴리오가 꽉 차고 주식 비중이 항상 풀인 겁니다. 수익이 날 때는 많은 수익이 나겠죠. 근데 장이 나빠서 내가 1유닛만 들어가는 건 아주 현금이 남아돌겠죠. 손해가 나더라도 나한테는 아주 작은 거. 자연적으로 시장이 좋게 되면 돈을 많이 벌게 되고 시장이 나쁘게 되면 돈을 적게 버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50만 원으로 투자를 했을 때 지금 한 5개가 들어갔다고 생각하면은 다 실패했어요. 다른 종목에 그냥 더 여러 개를 1유닛씩만 투자를 해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50만 원씩 계속 사면은 1,000만 원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풀로 들어간 거잖아요. 시장이 나쁜데 그렇게 종목이 있을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저기 매매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리스크 관리만 얘기해서 하는 거지. 중요할 때는 매수 시점은 이벤트 드리븐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신고가를 갱신한다거나 어떤 돌파가 나왔다고 인더스트리 액션이 있고 거래량이 있고 여러 가지 장대 양복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이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손절을 짧게 하고
익절을 길게 한다 이것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건 아주 1차원적인 거고, 이렇게 계좌 관리를 통해서도 손실이 날 때는 적게 손실이 나고 수익이 날 때는 크게 수익이 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보다 시장이 좋을 때는 이 이벤트 들분이 자주 생기고 많이 발생합니다. 오히려 현금이 부족하거나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장이 나쁠 때는 그게 안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신 것만큼 종목수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은 저희 2% 룰과 잠시력 배팅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그동안 독자분들이나 PD님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고 어려워한 분들을 제가 긁어드렸는데 이게 시원한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게 PD님 얼굴을 보니까 아직도 저기 동공이 풀려 있거든요. 하지만 다음번에 계속 실습을 하면서 하나씩 살펴보는 그런 과정에 갇히면 충분히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끌고 갈 수 있도록 깡투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